2월 8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금의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이제 인터넷 언론 개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법꾸라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로스쿨 시대가 되면 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가짜뉴스가 정말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의 손해배상을 때리는 벌금 손해배상을 때리는 이런 가짜뉴스 엄벌에 처하는 이런 법률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또 법꾸라지들이 많이 양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 법꾸라지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 제 기억으로만 100건에 가까운 법률안들이 나왔습니다. 쏟아졌습니다. 가짜뉴스 처벌법, 이 법꾸라지들에 대한 단속.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것이 가장 이 절개하는 법꾸라지들의 행태가 재판 지연, 재판 방해,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법률안들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여야의 의견이 충돌을 했고 또 지금의 이 법률 시장, 언론 시장, 기존의 시장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률이 제정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재판 전국입니다. 재판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고 다음 주도 그대로 또 헌법재판소 또 이재명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거법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전국이 계속되면서 이 선명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게 되고 가짜뉴스를 보게 됩니다. 거짓 선동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전국은 이 어떻게 보면 재판 전국에서 법꾸라지 행태 또 가짜뉴스가 지금의 전국의 큰 흐름이 거기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법꾸라지와 가짜뉴스 참 이제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불거질 것이다.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질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게 2년여 전부터 불거졌고 법꾸라지 행태의 가짜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라서 이제 이게 더 확산된 것입니다. 이젠 진영을 가리지 않고 법꾸라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 진영 대결인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 누가 이게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이 판단보다는 일단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 이재명의 법꾸라지 행태, 이재명은 오래된 상습범이고 윤 대통령 측도 이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전국 한번 주말을 맞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말을 맞아서 제가 오랜만에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재TV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그래서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이래서 주말마다 이런 부탁은 한 번씩 가끔 드렸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시청자들 분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구독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거나 하시다면 구독 신청을 통해서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또 이 40역을 임명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있으려고 하다가 2시간 전에 이걸 연기하는 뒤집어 엎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볼모로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지지율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난 2개월 동안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보수 우파의 결집 중도로의 확장, 이 지지율이 50%까지 육박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에서부터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는 뭐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윤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기각, 인용,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뭐 이재명 지지율, 모든 것이 팽팽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꼭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리게 되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도 열립니다. 모두들 관심이 윤 대통령 재판,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언제 끝나느냐, 어떻게 끝나느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건 언제 끝나느냐, 뭐 여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동해에 가스전을 개발하는 부분, 지난해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가스전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동해 그 가스전 개발 이 부분을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뭐 처음부터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가르마를 타지는 것이 올해 초가 될 것이다. 그때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시련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이게 경제성이 좀 희박하다. 뭐 많이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가능성에 도전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뭐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당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적정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 이게 큰 우려를 불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뭐 사기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접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접을 것은 접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국민들의 관심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부분은 뭐 약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치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됐던 부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무산이 됐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 재판 전국 앞에서 뭐 유명무실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전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상현을 비롯해서 뭐 김민전 등이 윤 대통령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윤 대통령의 답변이 하늘만이 아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의 뜻. 사람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하늘의 뜻을 결정하는 가장 뭐 큰 요인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현실적으로 가장 하늘의 뜻과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지금 탄핵 심판 인용과 기각 이 팽팽한 뭐 균형점에 와 있습니다.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뭐 정말 예측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2개월 동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이 부적절했고 이 탄핵이 불가피했다. 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 예상해보라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입니다. 이거 인용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따로 분리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사실은 정치적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 일반 법원처럼 증거도 따지고 증언도 듣고 법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거 정치적인 영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정치적인 영역에는 국민 여론이 개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탄핵 국면에 접어들어서는 거의 국민적인 접촉, 메시지를 내는 것을 거의 자제를 했습니다. 성격들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탄핵 문제가 있다. 이 비상계엄은 뭐 계몽령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후에 계몽령, 계몽을 하는 뭐 그런 효과는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경고용, 계몽용이었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희박합니다.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의 성격을 이걸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사실은 법꾸라지 행태다.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건 접어두고 이재명의 직권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접어두고라도 윤 대통령의 이런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전략, 대응 전략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50%에 육박했다라는 게 그걸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뒤집어지는 이런 분위기,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국민 여론이었느냐? 윤 대통령의 전략이었느냐?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행태입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무너진 꼴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깥에서 흔든다고 해서 이 국민들의 여론이 격동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 무슨 여론조사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국민들과 많은 뭐 접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여론, 윤 대통령 측의 무슨 대응 전략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은 헌법재판소 자체에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 뭐 대법원장이 추천, 대통령이 추천, 마지막으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새 소위 좌파 카르텔이라고 하는 어느새 어느 진영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여야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로 이 오랜 뭐 이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 검증된 그래도 뭐 진영, 정치적인 성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중립적인 이런 사람들로 이런 평가를 받는 평판을 받는 사람들로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상당 부분 좌파 카르텔로 점령이 되어 있다. 이 헌법재판소도 그렇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게 드러나더라도 문영배의 그런 좌파적인 성격이 드러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쉽게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약점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뭐 급해진 나머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재명의 집권 뭐 이런 것이 급해진 나머지 이 좌파 판사 4명입니다. 정확하게. 이 4명이 나서서 이진숙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 마은혁에 대해서 지난 3일이었습니다. 마은혁에 대해서도 임명하라라는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나머지 4명에 의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이게 뒤집어집니다. 이제 오는 10일 다시 변론을 열게 됩니다. 이거 오는 10일 다시 변론을 열어도 결정하기 힘들 겁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라라고 결정해도 최상목 권한 대행은 지금 이걸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회의 문제, 헌법재판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마은혁에 대해서는 이런 국회 내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그러면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등한 기관입니다. 오부 평등하고 견제하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죠. 헌법에 의해서. 이게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정하는 권한을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실은 마흔역 임명 부분, 이 부분은 뭐 절차적으로도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에 의결도 없이 이렇게 의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절차적인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국회를 다시 열어서 의결을 거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지금 또 다른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제가 보기에는 10일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이 변론을 열어도 결정하기 힘들 겁니다. 이미 지난 3일 아침에 4대4 또는 5대3으로 팽팽히 맞선 겁니다. 이거 마흔역 이대로 임명 안 된다. 해봐야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 거부된다. 거부될 명분도 뚜렷하다.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헛발질을 계속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집단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5대3, 4대4로 나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심리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결론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엄군 사령관들의 이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이 모두 뒤바뀌고 말이 뒤집어지고 말이 바뀌고 윤 대통령 측에 뭐 반박이 이어지고 이래서 크게 봐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반박도 뭐 때로는 적확한 것도 있었고 때로는 저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반박으로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뭐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군이 투입된 것은 무엇이며 경제적인 타격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금 뭐 법꾸라지 행태, 이재명의 법꾸라지 행태 때문에 진영 간 승부로 번지면서 지금은 뭐 대선 국면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덮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4명입니다. 이진숙 탄핵에 반대했던 이 4명의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이 4명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거 이대로 끌고 가는 것, 지금 오는 13일까지, 다음 주 이제 13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 증인신문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낼 수 있겠느냐? 아직 결정하지 않은 2명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2명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흔역 임명에서 팽팽히 맞섰던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 6명에. 6명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팽팽하게 양측이 맞서게 되면 이건 뭐 심리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증인 채택 부분 모든 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흐름, 뭐 어떤 이 재판 주체들의 반발, 뭐 이런 것도 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흔들린 것은 역시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헌법재판관이 될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문영배를 비롯해서 그 대처하지 않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초한 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흔들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게 인용해서 기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물론 그 뒤에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또 내용면에서 이번 주에 그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모두 뒤집어지고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인원이냐, 뭐 요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런 다툼들이 있는데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이 방어 논리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 면에서, 절차 면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행태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적으로 일단 분위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장 이 증인 채택 여부부터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다음 주 13일 이 증인신문을 끝낼 수 있느냐. 만약 끝난다면 2월 말 3월 초에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끝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오는 20일부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면 윤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 심리는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걸 중단할 것인지 아닌지도 또 논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완전히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이 이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는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혐의가 형사재판처럼 이게 내란 혐의냐 아니냐, 직권남용 정도냐 아니냐, 직권남용도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속 당, 여당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그건 사실은 탄핵을 시킬 만한 뭐 그런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게 뇌물 혐의가 주였는데 이게 탄핵까지 가져갈, 파면시킬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건 그 뒤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져간 것은 정치적인 분위기 탓이 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파면이 되지 않고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국정 수행이 용이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애매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윤석열 정부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다시 운영할 각오,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진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정치적인 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면 이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명의 재판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헌법재판소의 4명의 재판관 중에 몇 명이 이탈을 하느냐, 40여 개 임명은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도 최상목 권한 대행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끌고 버팁니다. 그러면 이 4명 중에 몇 명이 이탈하느냐, 최소한 2명이 이탈을 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2명이 이탈할 내용도 되지 않고 지금 전체적인 헌재 분위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인용 쪽에서 기각으로 이동을 했다, 무게중심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 아니겠느냐. 윤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의 재판은 이런 식으로 애매해졌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거의 완전히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이 서울고법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 항소심 재판부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크게 탓할 수도, 크게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또 비난해도 재판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발맞춰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1달, 2달, 이 3개월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방침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26일까지 결심 공판을 하겠다. 26일 하겠다. 그리고 3월에는, 다음 달에는 이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을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이었습니다.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2차 재판에서 이재명이 이제 또 재판 지연을 시킬 카드를 꺼냅니다. 소위 위헌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이 제청을 했는데 검찰 측, 이재명 측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날짜는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위헌법률 이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또 열립니다. 이 3차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재판에서는 결정을 해 줄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이재명들어 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니까 헌법 소원을 하려면 하든지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재명이 신청한 증인 그 성남시청 공무원입니다. 그 3명의 증인은 채택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13명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1심 때 그 증인 신문을 한 부분은 다 빼버렸습니다. 검찰 쪽에서 또 뭐 고 김문기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그 부분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거절했습니다. 3명 남아 있습니다. 이 3명을 가지고 이재명은 이제 쟁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려면 이 3명의 증인으로 쟁점을 만들어내서 이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쟁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쟁점이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재명이 이걸 쟁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낼 시도를 한다면 1심 때처럼 재판부가 이 부분은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태도를 보면 그런 식입니다. 증인 채택 필요 없는 것 하지 마라. 이미 한 건 하지 마라. 또 증거 채택 만약 19일까지 증거 채택이 모두 안 되면 채택하지 마라. 필요 없다. 1심에서 2년 가까이 다 한 것이다. 19일까지 증인 신문도 모두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의 태도로 보면 이 김문기를 가지고 뭐 얼마나 알아야 아는 것이냐 이런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아예 논란으로 이 충분한 신문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증인을 가지고 쟁점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 3월에는 이재명에 대한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이재명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선고는 나오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저 심리도 뭐 우여곡절을 겪고 어떻게 바뀔지 참 짐작하기 힘들지만 다음 달에는 가닥은 잡힐 것이다.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질질 끄느냐 중단이 되느냐. 4월 18일에는 지금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을 해야 합니다. 이 퇴임을 앞두고 문영배, 이미선 비롯해서 이제 이 3월에는 종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3월 이전에 어떻게 끝을 내기는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정상. 그래서 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어떤 재판 대결, 재판 전국, 윤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 이재명이 몰락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팽팽하게 맞서 있는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반 이재명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전개되든 조기 대선이 있든 뭐 대선이 미루어지든 조기 대선이 없든 앞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어느 쪽이 단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이후를 만들어내면서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이 위기 앞에서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이 분열되지 않을 수 있느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과가 어디로 가든 또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사실은 뭐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 못지않게 엄청나게 내부 갈등은 일어나 있습니다. 이걸 통합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처럼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리스크처럼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두 달은 이 통합, 단합, 이게 정치권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게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